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전남 완도에서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들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두 소방관은 대피 명령이 내려진 상황에서도 끝까지 현장을 지키다 돌아오지 못했는데요. 동료와 유가족은 이들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배웅했습니다. 장혜원 기자입니다. 순직 소방관들의 영정사진 앞에 생전 입었던 정복과 정모가 놓였습니다. 유가족들은 위패를 어루만지거나 들고 있던 국화를 차마 내려놓지 못한 채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침통한 분위기 속에 동료 소방관들도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감추지 못합니다. 지난 12일 완도 냉동창고 화재로 순직한 소방관 2명의 연결식이 완도군 농어민 문화체육센터에서 엄수됐습니다. 고 박승원, 노태영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 건물 내부로 진입했다 끝내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대피 명령이 내려졌지만 유증기 폭발과 짙은 연기로 인해 탈출이 어려웠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추도사에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이들의 희생을 기억하겠다는 다짐이 이어졌습니다. 고맙다 선장님, 이렇게 가져 올라갔는데 이게 무슨 나라 같은 일입니까? 정말로 죄송하고 미안합니다. 고인은 금소 확고한 직업관과 탁월한 업무 능력을 인정받아 세 자녀를 둔 가장 고 박승원 소방경과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이었던 고 노태영 소방교. 갑작스러운 이별에 유가족들은 슬픔에 잠겼지만 담담하게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관 속에 있는 아빠도 모두 나의 자랑스러운 아빠야. 아빠는 나의 영웅이자 정말 멋진 남자야. 안 본 지 3일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못 볼 거 생각하니 앞길이 막막하고 가슴이 아려. 혹시라도 나중에 만나게 된다면 화마가 없는 시원한 곳에서 천천히 술 한 잔을 기울였으면 좋겠어. 그곳에서 아프지 않고 행복하길 바래. 이번 연결식에서는 두 순직대원에게 1계급 특진과 훈장이 추서됐습니다. 동료들의 마지막 경례 속에 두 대원은 대전 현충원 소방관 묘역에 안장돼 영면에 들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전남에서 선박 좌초와 침수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지만 인명피해 없이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14일 새벽 5시 20분쯤 신안군 앞해도 정주도 인근 해상에서 1.7톤급 어선 A호가 암초를 발견하지 못해 좌초돼 승선원 4명 가운데 3명은 해양재난구조대에 의해 먼저 구조됐고 선내에 남아있던 선장도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같은 날 오전 11시 20분쯤 해남군 양도 인근 해상에서는 4.5톤급 어선 B호가 기관실 파공으로 해수가 유입되면서 침수가 진행됐고 탑승하고 있던 승선원 1명은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맞아 2주간 교육 주간 운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남교육청은 지난 6일부터 학생들이 세월호 참사 추모를 넘어 일상에서 안전과 생명의 가치를 실천하도록 영상 시청과 토론, 프로젝트 활동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주간은 기억과 이해, 실천, 확산으로 이어지는 교육과정 속 통합 운영 방식으로 진행되며 오는 17일까지 계속됩니다. 전남도가 지역의 매력을 알리는 사진전을 공모합니다. 공모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섬과 관광지, 축제장 등 2024년 이후 촬영한 사진을 1인당 2점씩 출품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은 오는 8월 3일부터 31일까지며
심사를 통해 선정된 작품 26점에는 1,700만 원 상당의 상금이 전달됩니다. 전남도가 농어민 공익수당을 기존보다 10만 원 올린 70만 원으로 4월 중에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전남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어 임업에 종사한 경영주 21만 4천여 명입니다.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보전과 경영 안정을 위해 전남도가 2020년에 전국 최초로 도입했으며 6년 동안 124만 명에게 지급됐습니다. 대상자는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나 농협을 방문하면 공익수당을 지역화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오는 10월 중순까지 오존 경보제를 시행합니다. 환경연구원은 기온 상승과 일사량 증가로 고농도 오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6개월 동안 오존 경보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환경연구원은 이 기간 22개 시군의 도시대기 측정소 41곳에서 오존 농도를 상시 모니터링합니다. 오존은 산화력이 강한 대기오염 물질로 노출 시 기침과 폐기능 저하를 유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기초의원 후보 선출을 위한 1차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역별로 1위부터 3위까지 후보가 확정되면서 전남 전역의 본선 구도가 윤곽을 드러냈는데요. 아직 재심 신청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지역구별로 일부 후보가 변동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민주당 기초의원 경선 결과를 서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먼저 목포입니다. 가선거구에서는 박수경, 박효상, 박용식 후보가 각각 1위, 3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에서는 최완석, 김종찬 후보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다선거구는 안호선, 박창수 후보가, 마선거구는 장국진, 고경국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바선거구에서는 김호환, 최연석 후보가, 사선거구에서는 이정상, 김은숙, 최지선 후보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여수에서는 가선거구 박성미, 김철민 후보가 1, 2위를, 다선거구 강현태, 진명숙 후보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바선거구는 문상엽, 나현수 후보가, 사선거구는 김소리, 주재현 후보가 1, 2위에 올랐고 아선거구에서는 김지선, 김종길, 고익원 후보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광양에서는 가선거구 이기현, 정회기, 박문섭 후보가 각각 1위, 3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 박철수, 박병관, 이병봉 후보가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다선거구는 박정숙, 이돈견 후보가, 나선거구에서는 최준길, 이윤수, 정구호 후보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나주에서는 나선거구 김준정, 김정숙 후보가 1, 2위를, 나선거구 조영미, 전상규 후보가 1, 2위를, 마선거구에서는 박소준, 최석순, 최성군, 황우선 후보가 1위부터 4위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화순에서는 가선거구 강재홍, 조명순, 유종옥, 정승태 후보가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는 홍기균, 조세현, 김석봉 후보가 1, 2, 3위, 다선거구에서는 류영길, 김용호 후보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담양에서는 나선거구 조승준, 최태주 후보가, 나선거구 김성민, 노대현 후보가 각각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한평에서는 가선거구 이은창, 김영인, 김창문 후보가 1, 2, 3위를, 나선거구 정현웅, 김은영, 정철성 후보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장성에서는 가선거구 차상현, 김현수, 김미순 후보가 1, 2, 3위를 기록했고 다선거구 유태영, 박현숙 후보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장흥에서는 가선거구 최은아, 류금열, 김성민 후보가 1, 2, 3위를, 나선거구는 황호연, 홍정임, 백광철 후보가 1, 2, 3위를 기록했습니다. 강진에서는 가선거구 윤영남, 배홍준, 강명구 후보가 1, 2, 3위를, 나선거구는 윤영상, 김상훈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해남에서는 가선거구 민찬혁, 민경매, 이기우 후보가 1, 2, 3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는 이성옥, 김미숙 후보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다선거구는 노중휘, 박상정 후보가, 나선거구는 한종천, 김영환 후보가 각각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완도에서는 가선거구 최정욱, 지민, 조원선, 이현희 후보가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는 김세윤,
임원희 후보가 1, 2위를, 다선거구는 박병수, 허동조 후보가 1, 2위에 올랐습니다. 진도에서는 가선거구 김춘화, 김옥정, 양광, 이승환 후보가 1위부터 4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는 박금래, 이문포 후보가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영암에서는 가선거구 정운갑, 이봉영, 정선희 후보가 1, 2, 3위를 기록했고 나선거구는 고천수, 강찬원 후보가 1, 2위, 다선거구는 이만진, 박종대 후보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무안에서는 가선거구 이호성, 김대현, 임현수, 이창래 후보가 1위부터 4위를, 나선거구는 이윤택, 정옥현, 정은경 후보가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신안에서는 가선거구 김혁성, 최영진 후보가 1, 2위를, 나선거구는 이상주, 문선웅 후보가 1, 2위를 기록했습니다. 라선거구에서는 강대성, 김용배 후보가 1, 2위입니다. 아직 발표되지 않은 순천, 곡성 일부, 구례, 영광, 고흥, 보성 일부 지역의 기초의원 경선은 16, 17일에 걸쳐 진행됩니다. 또한 민주당 전남도당 재심 절차에 따라 일부 지역구의 후보 변동 가능성이 있는 만큼 최종 결과는 이달 말쯤 확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 등 2명은 모 군수 선거 예비 후보자의 자원봉사자 모집을 목적으로 주민 12명과 함께 선거사무소를 방문한 뒤 식당에서 15만 원어치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 B씨는 모 시장 선거 예비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2,500여 명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에 지난달부터 선거구민 440여 명을 추가로 초대해 29번에 걸쳐 업적을 홍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록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특별시에 청년국을 신설해 청년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후보는 13일 정책 자료를 통해 지금까지 많은 청년 정책이 나왔지만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다 보니 책임 있는 추진이 어려워지는 등 문제가 있었다며 청년 정책을 전담 총괄하는 청년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후보는 27개 시군구의 청년 조례와 정책을 통합하고 재단을 설립해 청년 정책을 총괄하는 플랫폼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전남광주특별시장 후보가 전남광주를 일자리와 소득, 삶의 질이 동시에 개선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후보는 14일 정책 자료를 통해 전남광주의 가장 큰 문제로 일자리 부족과 인구 유출을 지목하고 이를 위해 서부권은 재생에너지, 광주권은 AI와 데이터, 동부권은 제조와 반도체 중심지, 중남부권은 푸드산업단지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민 후보는 전남광주를 일자리가 없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기회가 넘쳐 사람들이 모이는 도시로 바꾸겠다며 2년 내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용환 조국혁신당 예비후보가 경제 전문가를 자처하며 목포시장 선거에서 당내 경선 참여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는 관행과 타성에 머물 여유가 없는 위기 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한 뒤 메디컬 복합센터 건립과 순환경제 구축, 의료와 산업, 관광을 결합한 성장 전략을 통해 목포를 바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료 분야에서는 상급병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산업 확장, 경제 분야는 공공조달 구조를 바꿔 자본의 역외 유출을 막고 문화 관광 분야에서는 근대 역사와 기독교 문화 자산을 엮어 이야기가 있는 관광도시로 만들겠다는 보관을 제시했습니다. 장흥에 거주하는 청년 50명이 곽태수 장흥군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2일 곽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를 찾아 일자리와 주거, 창업 문제로 지역을 떠나는 현실 속에서도 장흥의 가능성을 믿고 곽 후보 지지를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곽 후보가 단순한 공약 제시에 그치지 않고 청년을 지역 발전의 주체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뢰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9월 개막하는 여수 세계 섬 박람회에 대해 정부 차원의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섬 박람회 인프라 조성과 홍보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하는 시점인데 현장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의 준비 상황 점검과 지원을 지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박람회가 섬의 가치를 조명할 뿐만 아니라 전남 광주 통합 이후 열리는 첫 국제 행사라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 섬을 주제로 한 박람회인 여수 섬 박람회는 국비 64억 원과 전남 도비 154억 원, 여수시비 365억 원 등 모두 703억 원이 투입됩니다. 여수시가 여순 11구 사건 역사관 시설 정비에 나섰습니다. 역사관은 오는 5월 1일부터 18일까지 임시 휴관에 들어가 전시물 보완과 대형 버스 주차 라인 도색, 역사관 담장 정비 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지난해 6월 개관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관람 수요에 대응하고 관람객 의견을 토대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환경 개선에 집중할 방침입니다. 여수 낭도 여산마을이 유엔관광청이 주관하는 6회 최우수 관광마을 공모에서 대한민국 대표 후보로 선정됐습니다. 낭도는 농어촌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이번 공모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 산지 등 독특한 해안 지형을 갖춘 점, 마을 전역을 활용한 갱번 미술길 등을 중심으로 자연과 예술, 휴양이 어우러진 명소인 점 등을 인정받았습니다. 여수시는 오는 5월 현장 실사 등을 거쳐 최종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 여부는 10월 발표될 전망입니다. 올해 1분기 여수 해양경찰이 이송한 응급 환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수 해경 조사 결과 올해 1분기에 발생한 응급 환자는 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2명보다 10명 늘었으며 대부분 섬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응급 환자 연령은 61세 이상이 전체 66%를 차지했으며 질병으로 인한 응급 환자가 대다수인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해경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섬 지역 안전관리와 응급의료 대응 역량을 강화해 효율적인 환자 이송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 나간읍성에서 이달 18일부터 주말과 공휴일마다 상설 공연이 열립니다. 공연은 판소리와 가야금 병창, 전통무용 등 다양한 국악 무대로 꾸며지며 객사에서 약 1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운영기간은 4월부터 11월까지로 7월과 8월을 제외한 주말과 공휴일에 이어집니다. 관람객들은 공연과 함께 전통 혼예와 농촌 체험 등 조선시대 문화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광양시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경제총조사 조사요원 45명을 모집합니다. 경제총조사는 산업별 고용과 생산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5년마다 실시되는 국가통계조사입니다. 모집 분야는 총관리자와 조사관리자, 조사 지원 담당자, 조사원 등이며 18세 이상이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접수는 경제총조사 누리집이나 광양시청 방문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남군 공룡박물관 일대에서 다음 달 2일부터 5일까지 해남 공룡대축제가 열립니다. 올해로 4회째를 맞는 해남 공룡대축제는 어린이날을 겨냥해 마련된 행사로 어린이들이 공룡의 세계를 직접 만나고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행사로 구성됐습니다. 행사 첫날에는 야간에도 개장해 공룡 K-팝 댄스와 가족 음악회, 공룡 드론쇼 등이 펼쳐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